그 가처분 법원에서도 누진스 멤버들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관계 파탄 자체는 인정이 된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활동 자체를 금지할 명분은 없다라고 하면서 가처분을 기각할 가능성도 뉴진스가 NJG로 좀 활동을 시작했는데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성립이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 이건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식적으로 이게 상표권 침해 여부는 그냥 소비자들, 대중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혼동될 가능성이 있느냐, 두 상표가. 이거 하나가 쟁점이거든요. 근데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지금 뭐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 네. 근데 다른 회사에서 뜬금없이 뭐 그 약자로 BTS라는 그룹이 나와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요.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혼동이 된다고 이제 볼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물론 BTS는 원래 방탄소년단 한글명이니까 BTS라는 약칭이 조금 더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특별한 예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K-팝 아이돌들 그룹명이 약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중적으로 많잖아요. 네. 불핑, 소시 이런 것들 있는데 SM이나 YG에서 소시, 불핑 이런 걸 상표권 등록 안 해놨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켰다라고 하면 이건 혼동 가능성이 있는 유사상표로 보겠죠. 대중들이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고 이미 식별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멤버가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NJG로 바꿨다는 논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한이가 스스로 NJG를 장명하게 된 어떤 배경과 이유가 기존 그룹명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기 위해서다. 스스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에 SNS명 개설했던 게 뭐 진스 포 프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NJG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뉴 진즈라고 이제 읽힐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져오기 위해서 약어를 사용했다라는 건 이제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NJZ가 뉴진스 또는 뉴진스를 표방하기 위한 이제 용어로 사용됐다라는 거는 그냥 뭐 그렇게 사실 인정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적 분쟁으로 번졌을 때 한이가 직접 얘기한 그 발언들이 화두로 오를 가능성들이 좀 있나요? 뭐 전혀 쟁점이 안 된다거나 하진 않을 텐데 예컨대 법원에 가서 정말 상표권 침해를 다툰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팬들은 기존에 뉴진스를 솔네임으로 쓰기가 이제 기니까 NJS로 이제 많이 써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댓글 같은 데서. 예. NJS로 쓰고 다들 이제 뉴진스로 읽고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 재판에 간다 김현장이 이거를 뭐 대리한다 그러면 1년차 주니어 변호사들이나 스태프들 한 20명 달라붙어가지고 한 3일 만에 NJS로 쓰여진 사례들을 한 3만 개쯤 차릴 것 같아요. 그걸 다 증거로 붙여서 냅니다 법원에. 이게 보편적으로 NJS라는 약칭이 이미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저명한 상표로서의 뉴진스를 표방하는 약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김현장의 무서움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인해 전술이거든요. 또 하나 쟁점은 사실 뭐 여러 의견들이 이제 어제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거는 같은데 NJZ는 NJS랑은 다르지 않느냐. 네. 이건 뭐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개 찾아봤어요. 작년에 나온 골프공 사례가 있는데 골프공 만든 이제 볼틱이라는 유명한 회사에서 이제 마그마라는 MAGMA라는 브랜드의 골프공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 이제 캘러웨이라는 회사에서 마그나 그러니까 M을 N으로 하나 바꿔가지고 골프공을 출시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 무효를 다퉜는데 볼틱이 결국 이겼습니다. 마그마랑 마그나는 네 번째 글자가 N이나 M의 이제 차이가 있고 대소문자가 다르고 뭐 글씨체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네 개 글자가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면 유사하다. 또 이제 삼음절로 음절수도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상표권 침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이소를 다사소 이렇게 한 사례들도 있고요. 당연히 다 상표권 침해로 받고 그걸 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모방한 거다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NJZ로 바꿨으니까 괜찮다. 이거는 사실은 뭐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NJZ는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밝히고 있고 그냥 원래부터 뉴진스였던 다섯 멤버들이 나와서 그대로 그룹 활동을 하는데 그냥 그거랑 유사한 약어로서 NJZ를 사용했고 스스로도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명한 거다라고 얘기를 사실상 시인하고 제가 자백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네. 뭐 그런 상황에 이거는 뭐 거의 다투볼 여지도 없이 당연히 혼동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요? 일단 형사 처벌 가능성 언급하셨잖아요. 그 만약에 실제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이제 판결이 날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는 주체가 멤버들인지 아니면 해당 상표권을 뭐 출원한 회사가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 오더가 계약을 유효함을 주장하고 나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나올지는 이후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어떤 사안이 돼서 여기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어떤
처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한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고 그리고 양벌 규정이 있어가지고 법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아마 예상하건데 그런 경우가 정말 온다면 하이브도 멤버들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형사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실익이라든가 또는 부담도 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NZD를 상표권을 진짜로 등록하는 회사가 있다거나 이것을 주도해서 그걸 결정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법인이 소속사가 새로 이제 에이전트가 정해진다고 하면 회사를 상대로 해서 고소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예.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이런 사안으로 실형이 나오는 케이스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실형이 나오는 케이스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 수사기관에서 나오고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민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심지어 뭐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라는 그 강력한 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처단형이 얼마가 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형사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확인된다고 하면 민사에 있어서의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민사로 갔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NZD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익을 얻으면서 그에 따른 어떤 손해를 발생시킨 게 된 결과가 되니까 그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전액에 대해서요.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거기에서 감액도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표권 침해 행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설령 상표권 침해 행위가 인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에도 비슷한 그 조항이 있거든요. 불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고 했었을 때는 그게 고스란히 상표를 갖고 있는 회사의 손해로 규결되는 것으로 주장을 할 거고 그 전부를 이제 손해로 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청구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를 통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지금 입법이 돼가지고 곧 시행이 돼요. 올해 7월인가 8월부터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행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5배까지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아무 회사나 좀 이렇게 에이전시로 나서기 힘든 상황이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 후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래도 이름을 바꿀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멤버들이 뉴진스라는 상표를 찾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브랜드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 이번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 하이브와 어도어에서는 좀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까요? 취할 수 있는 조치は뭐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무효 소송 이런 것들을 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뭐 법적 조치は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네. 지금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여기 광고활동 금지 가처분 이 정도 신청만 해놓고 지금 유효 확인 소송 이렇게 좀 해놓은 상황인데 이번에 제 생각에는 기존에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범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도어도 입장문을 낸 거를 세 줄짜리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마일드하게 뉴진스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취지가 저는 되게 무섭게 읽히더라고요, 이게. 뉴진스라는 상표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걸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어도어에서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지금 광고활동 금지 가처분이 3월 달에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어도어가 어떻게 할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듯이 이게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자체는 객관적으로 파탄이 됐다. 예. 그렇게 되면 계약 해지 자체는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위약벌이라든가 손해배상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법원에서도 뉴진스 멤버들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관계 파탄 자체는 인정이 된다 객관적으로. 예. 그래서 활동 자체를 금지할 명분은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문제는 본안 판결 그 재판 가서 다퉈라. 예. 라고 하면서 가처분을 기각할 가능성도 뭐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이건 사실은 뭐 예상하기는 어렵죠. 제가 만약에 그래서 김현정 변호사라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가처분 법원에 저는 성명을 구할 것 같아요. 뉴진스 멤버들이 우리한테 해지권을 행사했는데 예. 그 취지는 어도어가 일방적인 규책 사유로 지금 잘못했으니까 약정 해지권이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예. 그런데 그런 해지권 행사의 취지가 그러니까 그 청구 원인이 해지권 행사한 근거가 이것보다 더 확장해가지고 위약금을 물지
울더라도 우리는 신뢰관계 파탄됐으니까 해지됐고 나가겠다는 의미냐. 이거에 대해서 채무자한테 물어봐달라. 예. 법원에 저는 이거를 성명을 구할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매한 판단이라서 기각이 돼버리면은 어도어가 언론이라든가 대중적으로도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뉴진스 멤버들한테 밝혀라라고 할 것 같고 저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나올 텐데 만약에 뉴진스 멤버들이 아니 우리는 위약금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찌됐든 신뢰관계는 파탄됐으니까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기각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경우라면 저는 이제는 하이브나 어도어로서도 뉴진스 멤버들을 법원에서 어쨌든 가처분이지만은 일흥이 이제 판단이 나온 상황이면은 뉴진스 멤버들이 이제 더 리테인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 거냐. 네, 그 시점이 되면 저는 그냥 뭐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 국면이 되면 하이브의 회사 가치와 주주 가치 보호가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처분이 기각되거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심리 과정에서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이제 강경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뭐 본안 소송에서도 전속계 유효 확인 청구를 주의적 청구로 유지를 하지만 예비적 청구로서 뭐 위약벌이라든가 손해배상, 그러니까 해지됐음을 전제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한다든가 그 시점에 어떤 뉴진스 멤버들이 NJC 멤버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새로운 에이전트를 구해가지고 NJC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상표권 침해에 관해서 뭐 형사고소부터 시작을 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멤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3월의 가처분 사안에서 신뢰 파탄을 좀 주장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사실 좋은 결실은 아니고 이제 계속 자충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IP 침해 문제 리스크를 추가로 지금 떠안으면서 이런 장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갤리프랩 소송이라든가 이거 중요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최초부터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정당성의 근거로서 지금 알리의 뭐 카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그동안에 왔던 거잖아요. 시작도 되고. 예. 근데 역으로 지금 어도어에 있음이 명확한 상표권에 대해서 유사한 이걸 사용해가지고 IP 침해 소지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의 명분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냥 아주 근시안적으로 어쨌든 신뢰관계 파탄됐어요. 우리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라는 의미로서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다? 뭐 그게 무슨 득이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표권 문제뿐만 아니라 예. 신곡 발표도 하고 새로운 에이전시 통해서 새 회사도 계약한다고 하니까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어도어와의 관계는 파탄이 났고 그 추가적인 다른 문제는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파탄 났다는 그 부분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처분이 오면 만약에 그 질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텐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제가 김현장 변호사라면 예. 정확하게 피고 쪽에서 채무자 쪽에서 좀 밝히도록 해달라. 위약벌이나 위약금 손해배상을 감수하고서라도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거냐 뜻을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저는 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면 어차피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됐을 때 이런 일을 안 하고서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도 신뢰관계 파탄됐습니다 하면 그거는 기각될 수 있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를 저는 좀 잘 모르겠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미 그 위약금 없이 해지됐다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라는 리스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성명 과정에서 그 위약금 줄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주장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위약금을 줄 생각이 없다. 그러면 해지권 행사가 어도어의 일방적인 규칙 사유로 인한 약정 해지권 행사에 그 뜻으로만 하신 거냐라고 법원이 다시 물어볼 테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위약금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까지 해지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라고 하면 아마도 인용이 되겠죠. 그럼 그 재판에서 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이제 성명을 명확하게 구할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 그럼 굉장히 어떤 진퇴양난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장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기자회견할 때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위약금을 무는 경우라는 없어요라고 하고 다른 질문은 대답을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질문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판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정확하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약정 해지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밝혀야 될 상황이 처할 수가 있을 테고 예. 좀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위약벌이나
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 완전 무결하게 승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럼 완전하게 떠날 수가 있는 거고 재판에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상표권을 가지고 협의를 하든 뭐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굳이 이렇게 이거 누가 봐도 세종에서 NJG 써도 문제 없어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리스크가 없습니다. 라고 자문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거는 예. 제가 100%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네. 변호사가 그걸 책임지겠어요. 제 의견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게 리스크가 없습니다라고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 리스크를 알면서도 이걸 했다라는 게 자기들이 이게 아니더라면은 100% 이길 거야 라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반면에 만약에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수백억 수천억을 어차피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상표권 위반했다는 추가 리스크가 뭐 이거 있으나 마나 사실은 5천억이든 5,050억이든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다 예컨대 예. 일단은 좀 막가파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